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노후설계 두 번째 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라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약 14.4년을 더 산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는 박상철 서울의대 교수께서 2002년도에 통계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책 속에서 2장에 보면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장수를 불러온다. 그 내용을 보면 적당한 노동은 장수의 원천이다. 나는 움직인다. 고로 존재한다. 시계추처럼 살아라. 이 내용을 전체로 본다면은 규칙적이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 방송에서 6년 이상 총 289편을 방영을 한 장수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스크랩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장수하는 노인들은 모두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이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우리가 일과 건강과의 상관관계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은 우리가 생애 마지막 위병 생활을 통계를 내본 자료가 있었죠. 남자는 15.7년을 위병 생활을 하다가 가고 여자는 20.9년을 위병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이 매우 유익하다는 거죠. 더 살고 덜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병 생활을 줄여나가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느냐가 굉장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이라든가 가까운 일본 사례를 비교해서라도 우리 세대의 지금 노년은 위병 생활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많더라고요. 유럽은 뭐 10%대 조금 넘었었는데 우리는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이 노년 분들이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세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6%대라고 합니다. 이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혼자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매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은 거의 짧은 시간 안에 따라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도 장모님 돌아가시고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활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내조를 받아오면서 생활해왔던 뭐랄까요? 습관이 있었겠죠. 스트레스 지수에서 최고의 지수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의 지수라고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노년의 희망이 뭘까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신세를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산다면 행복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여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노년의 생활이겠죠. 노년의 소득의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80세까지 소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노인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90이 되더라도 소득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월 100만 원의 노년의 수익은 그 가치가 10억의 자산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의 자산이 5억이라고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금에 대한 가용 능력이 5천만 원 정도 때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집이었습니다. 자, 한번 검토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던 주거 환경을 떠나서 살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가치는 현금화 할 때만이 화폐 가치가 된다라는 얘기죠. 2021년도 7월 29일에 통계청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동 인구를 분석을 했는 통계가 있었어요. 20대와 40대가 약 한 20% 이상의 가구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 64세까지 10%대 이상의 가구의 이동에 어떤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세부터는 8.4%의 이동밖에는 되지 않은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집을 현금화하기가 사실상은 쉽지를 않다는 얘기죠. 한번 살펴볼까요? 집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30.9%가 그런 염려에 있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 재산을 없앤다라는 염려 때문에 23.2%가 집을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제가 주변에서도 봤습니다. 자녀
자녀 및 배우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사실 팔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자식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년의 소득은 준비된 자만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버 세대의 장점이 뭘까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일으킨다면 이건 일석이조죠. 이 내용은 다음 편에 한번 공유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새벽에 바람을 쐬러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아마 동네 노인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이 노인분들이 대개 8, 90 정도 되는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모두가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소형 승용차 한 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관리하는 분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노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노인들에게 건강도 유지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일본에 내렸을 때 첫 번째 인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러한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귀담아 들을 만한 사례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에 한 여성분이 엉치와 다리에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양원을 모시게 될 입장이었어요. 그 따님이 자기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여생을 돌아가시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돌아가실 때까지 차라리 내가 모시고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에는 바깥 활동도 못 하시고 동네 분들이 봤을 때 겨우 휠체어에 앉아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몸만 약간 움직일 정도로 중상자이셨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노인분께서 건강을 기적과 같이 회복을 하셨어요. 현재 92세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신답니다. 짜투리탕에도 놀리지 않냐고 농사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답니다.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92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노인의 사례를 얘기를 들으면서 어르신께서 만약에 요양원에 계셨더라면 과연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셨겠나?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요양원에 가시는 순간 건강의 그래프는 계속 하강을 할 겁니다. 제가 본 어른들은 그렇게 회복돼가지고 돌아왔다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노년의 희망이 뭔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가장 바람이라고 했죠. 우리 선조 때에선 본의 아니게 떠밀려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해서 여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슴 아픈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들 숲에서 누워서 계시면서 무슨 희망을 갖고 있었겠어요. 이제 우리는 타인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환경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87.4%가 집에서 나머지 여생을 살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세를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다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음 편에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여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희망한다. 두 가지죠. 경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본질은 건강입니다. 경제로 본다면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분들이 약 39%고 그리고 전혀 안 돼 있다는 노인분들이 16%라고 합니다. 그럼 55%가 부족한 노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나이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노년에 떠밀려서 우리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